저는 아들을 위해 40년을 살았습니다. 그런데 며느리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남이 됐어요.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아무 말도. 이게 제가 키운 자식 맞나요?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. 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.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상황 아닌가요? 저는 올해 66입니다.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혼자 삽니다. 방 2칸짜리. 창문 하나는 햇빛이 잘 안 들어요.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 집에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.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들네 집 근처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.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손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갔어요. 살던 동네 친구들한테 나 이사 간다 인사하고 다니던 경로당도 끊고 오래된 단골 미용실도 끊었습니다.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. 아들네 집에 가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아이 씻기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와서 빨래하고 장보고.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.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젊은 사람이 커리어 쌓아야죠. 나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내가 해야죠.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. 손자가 어린이집 가는 날이면 제가 가방을 챙겼고 아플 때는 제가 병원을 데려갔고 처음 걸음마 배울 때 2팔 벌리고 기다린 것도 저였습니다. 아들은 엄마 고생이 많다고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라고 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. 그 말 한마디에 피곤함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였어요. 말뿐이었어요. 저는 모든 걸 다 줬습니다. 시간도 몸도 노후 자금 일부도. 손자 영어 학원 보내야 한다는데 제 통장에서 꺼내줬고 명절에 음식값도 제가 냈고 아들 부부 결혼 기념일이라며 여행 보내줄 때 손자 데리고 3박 4일을 살림살이 했습니다.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게 가족이니까. 그게 엄마니까. 근데 가족이라는 건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? 저를 나무로 만든 그 말은 사실 엄청난 사건 뒤에 터진 게 아니었어요. 아주 평범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.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. 벼락이 치거나 폭풍이 불었으면 차라리 그 기억에 이유라도 붙일 수 있었을 텐데. 그날 저는 그냥 밥 먹다가 남이 됐습니다.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아들네 집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. 제가 아침부터 나물 무치고 된장찌개 끓이고 삼겹살도 구워놨어요. 손자는 TV 보면서 고기 달라고 조르고 아들은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며느리는 좀 조용했어요. 평소보다 말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. 그러다 며느리가 밥상을 보면서 말했어요. 딱 한마디였습니다. 어머니, 저희끼리 좀 살면 안 될까요? 조용한 목소리였어요. 차갑지도 않았어요.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응? 하고 되물었습니다.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.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. 어머니가 자주 오시다 보니까 저도 좀 불편하고 애도 엄마 아빠랑만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. 뭔가 뜨거운 게 목까지 올라왔는데 눈물인지 화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숟가락 내려놓은 손이 떨렸어요. 손 떨리는 거 들킬까봐 무릎 위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.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.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. 밥그릇 보면서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게 더 무너졌어요. 며느리 말이 칼이었다면 아들의 침묵은 그 칼을 제 가슴에 꽂은 것과 같았습니다. 뭐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어요. 엄마, 무슨 소리야 한마디, 여보. 그 말은 좀 심하다 한마디. 그것도 없었습니다.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. 그래, 알았어. 내가 불편하게 했구나.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. 목이 잠겨서 더 말했다가는 밥상에서 울 것 같았어요. 가방 들고 신발 신는데 손자가 할머니가 하더라고요. 저는 응, 할머니 집에 가야지 하고 웃었어요.
그 웃음이 제 생애 가장 힘든 웃음이었을 거예요.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. 소리는 못 냈어요. 그냥 창문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. 옆자리 아주머니가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었어요. 그게 다행이었습니다. 누가 왜 우세요? 물어봤으면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. 집에 와서 불도 안 켰어요. 어두운 방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.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? 내가 너무 자주 갔나? 너무 많이 챙겼나? 너무 오래 있었나? 그 집 냉장고 정리도 내가 했고, 청소도 내가 했고, 애밥도 내가 먹였는데 그게 불편했던 건가?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었나? 자꾸 내 탓을 했어요.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였던 건 아닐까? 다만 돈 안 받는.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.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. 처음엔 문자였어요. 엄마 밥은 먹었어? 짧은 문자. 저는 한참 보다가 응하고 답했어요. 그게 전부였어요. 아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.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. 사과도 없었어요. 저는 기다렸어요.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말이 심했어요. 죄송해요 할 것 같았거든요. 하루, 이틀, 일주일.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. 그때 알았어요. 그 말은 실수가 아니었구나. 오래 생각하고 한 말이었구나. 그리고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.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겠죠.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어요. 새벽에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.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. 남편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. 자식한테 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. 근데 딱 열흘째 되던 날 뭔가가 바뀌었어요. 새벽에 또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22살에 시집 갔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었는지. 밥간 못 맞춘다고 청소가 덜 됐다고. 저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. 근데 저는 시어머니 원망하면서도 꾹 참고 살았거든요. 왜냐고요?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. 그런데 나는 그 도리를 다 했는데 왜 내 며느리는 나한테 이러는 건가?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. 서러움이 아니라 진짜 화. 오래 참았던 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. 나는 왜 열흘을 울고 있나? 내가 뭘 잘못했나? 나는 할 도리 다 했다.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? 저는 그날 일어나서 불 켜고 냉장고 열었습니다. 오래된 반찬 다 꺼내서 버렸어요. 새로 장봐와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어요. 아들 좋아하는 거, 손자 좋아하는 거 말고. 오로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. 오이무침이랑 제육볶음. 먹으면서 처음으로 TV 켰어요. 그냥 오래된 드라마.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. 사실 복지관 있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. 항상 아들 집 가느라 바빴으니까. 거기서 수채화 수업한다고 했어요. 등록했습니다. 수업료가 한 달에 15,000원이었어요. 처음 수업날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어요. 처음 오셨어요? 저도 처음엔 손이 너무 떨려서 힘들었어요. 그분이 옆에서 붙잡는 법 알려줬어요. 저는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. 나 오늘 새로운 사람 만났네. 나 오늘 처음 붙잡아봤네.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. 이상하죠? 그 작은 게. 근데 저는 그날 알았어요.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 하루를 한 번도 살지 않았구나. 전부 누군가를 위한 날이었구나. 아들한테, 며느리한테, 손자한테 잘 보이려고 살았던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제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아들이 연락하면 받을 거예요. 손자 보고 싶으면 볼 거예요. 하지만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아니에요. 내 시간, 내 몸, 내 돈 이제는 내가 먼저입니다. 60 넘어서 이걸 깨달았다는 게 늦었다고요? 아니요. 남은 날이 있잖아요.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에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6달이 지났습니다. 저는 지금 수채화를 그립니다. 솜씨가 늘어서가 아니에요.
아직도 나무 그리면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. 근데 매주 화요일 오전 복지관에서 붓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게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. 같이 수업 듣는 분 중에 친해진 분이 3분 계세요. 한 분은 저보다 6살 많고 한 분은 제 동갑이고 한 분은 71살이에요. 우리 넷이서 가끔 수업 끝나고 칼국수 먹으러 가요.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다들 한마디씩 털어놓아요. 다들 비슷한 사정이에요. 자식한테 상처받고 혼자 사귀다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야기 꺼냈다고. 세상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더라고요. 아들은 2달에 한 번쯤 연락 와요.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. 저도 먼저 전화 잘 안 해요. 근데 이상한 건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. 그때는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며느리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거든요. 지금은 그 압박이 없어요. 손자는 가끔 봐요. 얼마 전에 아들이 잠깐 데려왔어요. 손자가 와서 할머니 집 작다고 했어요. 저는 웃었어요. 그래, 할머니 집 작지. 근데 할머니 혼자 사니까 딱 맞아. 손자가 고개 끄덕이더라고요. 애들은 솔직해서 좋아요. 며느리는요? 지금도 사과 없어요. 처음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풀릴 것 같았는데. 근데 지금은 달라요. 그 말 없어도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. 그 말을 기다리다가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. 사람은요,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. 며느리는 자기 가족 지키려고 한 말이었겠죠.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고, 둘 다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다만 그 방식이 너무 날카로웠던 거겠죠. 저는 그걸 이제 조금은 이해해요. 다 용서했냐고요? 그건 아직이에요. 솔직히. 그래도 됩니다. 나이 들었다고 다 용서하고 웃으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. 대신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. 저는 이제 내 삶에서 주인공이에요. 60대 넘어서 새로 배운 것들이 있어요. 나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삶이라고 배웠는데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었어요.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삶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,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걸 먹고,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.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.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. 며느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. 하지만 결국 그 말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. 누군가의 엄마, 누군가의 어머니,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서게 됐어요.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세요? 그 상처 진짜예요. 작지 않아요. 나이 들었다고 참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.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당신이 남이 된 게 아니에요. 당신은 당신한테로 돌아온 거예요.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